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태입니다. 이제 제주도에서 감동근 교수 사태에 대한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있다가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거고요. 제주도에서 찍은 영상은 하나는 남았어요. 그건 감동근 교수 사태 관련된 영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영상이고, 그거는 제가 또 올릴 겁니다, 나중에. 그쵸, 제주도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제 떠날 거고요. 곧 이제 제목에서 봤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게 사실 운명이 뭐 바뀌었다 말도 쓰는데 그게 사실 모순적인 표현이죠. 운명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우리의 능력 범위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뭐 바뀌었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운칠 기삼 뭐 이런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운이 7이지만 우리가 기가 3이 있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을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구랑 함께 하죠? 일단 제 사랑하는 가족, 늘 저를 지지해주는 와이프. 제가 삼성전자를 그만둘 때 남들은 다 미쳤다 그랬지만 1년 동안 수입이 없음에도 꿋꿋이 저를 뒷바가지 해주고 진짜 저를 아껴주는 우리 그 다음에 저한테 쓴소리를 미친 듯이 날리는 제 와이프, 너무 감사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최현경 와이프. 그 다음에 신채아 때문에 제 사고방식이 다 바뀌었죠. 운명이 바뀌었죠. 저는 되게 개인주의고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많이 바뀌었죠. 전 기부 같은 거 할 생각도 없었는데 벌써 기부 금액만 뭐 수천만 원을 넘었죠. 운명이 많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제 인생의 큰 스승님, 고영성 작가님. 사실 여러분, 저랑 고영성 작가님은 엄청 싸워요. 왜냐면 자정작용을 갖기 위해서 어제도 엄청 싸우고, 이거 방송 찍기 전에도 엄청 싸우고, 그냥 서로 그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눈물 날 것 같아 이 말을 자주 써요. 그냥 막 우리 직원들 생각하면 눈물 나고, 졸꾸러기 여러분 생각하면 눈물 나고, 진짜 눈물이 자주 나요 저희가. 네. 울컥울컥해요. 전화 통화하다가도, 얘기하다가도 울컥울컥하고. 그래서 이제 저를 바꾼 우리 고영성 작가님,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한 우리 졸꾸러기 이제 뼈독자 여러분들, 조금 이제 더 여기서는 신박사TV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소중하죠. 그 다음에 저는 졸꾸러기 여러분들한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사고 실험을 하면 됩니다. 사고 실험. 어떤 사고 실험을 하면 되냐? 감동근 교수가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은, 그 다른 나쁜 교수님들을 꼬집으면서 괴수를 피하는 법이라는 글을 써서 그게 공유가 몇천 공유가 됐어요. 다른 교수님들을 괴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감동근 교수님도 그런 비슷한 입장에 놓이시게 됐는데, 그럼 제가 이제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감동근 교수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절대 안 벌어졌죠. 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수제 소리를 들으면서 스파트라이트를 다 받으신 거예요. 미국에서 태어나셨으면 적당히 똑똑한 수준으로 스파트라이트를 당연히 못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거기 또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수제라고 할게요. 거기서 만약에 수제라고 하셨어도 IBM에서 일을 했으면은 이런 양력을 자기의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부풀릴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링크드인에는 없으시더라고요. 자기 영어 홈페이지에는 왓슨의 W도 없으시더라고요. AIA도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알파벳은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무 그런 경력이 없으시더라고요. 외국말에 쓰신 거에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그렇게 허위 사실을 했고 만약에 부풀렸는데, 그러면 그런 대처를 그렇게 했냐? 안 되죠. 미국은 신뢰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지고 나면은 매장당합니다. 완전 끝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또 마지막 방송이니까 팔 아파. 마지막 방송이니까 에피소드 하나 공개하면은, 제가 너무 미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제가 진짜 존경하고, 제가 옛날에 빅보카 스터디 모임에도 찾아가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저랑 감동근 교수님을 똑같이 좋아해 주시는 분, 장혜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혜강 선생님이라는 분이요. 그분이 중간에서 이 사건을 정말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안 보이게 하셨어요. 그건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랑 메신저에만 남아있고, 저랑 메신저로 통화만 했으니까. 근데 제가 장혜강 선생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진짜 오열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장혜강 선생님 당황할 정도로 제가 너무 이 상황이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진짜 막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 선생님의 노력이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이 지금 무슨 죄가 있어서 귀한 시간에 자기 시간 뺏어가면서 이 노력을 해야 되는지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열을 했어요. 오열을. 근데 너무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노력을 하신 분이 감동근 교수님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댓글을 쓰셨는데 막 모욕을 받고 계세요. 그 누구보다도 거기 있는 분들은 감동근 교수님 만나본 적도 없는데 이분은 감동근 교수님 만나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분을 욕을 하고 계세요. 감동근 교수님의 비이성적 지지자들이. 이성적 지지자들은 그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거기 따봉수가 감동근 교수님 평소에 페북 그런 따봉수랑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걸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졸꾸러기 분 중에 그 우리 예슬쌤한테 호주에서 옛날에 교정 받으신 분일 거예요. 제가 틀리지 않았으면은요. 그 호주에서 온라인으로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저랑 채팅도 하고 그러셨던 분이 되게 이성적인 글을 다루셨는데, 어떤 분이 이런 글들 보라고 하면서 어떤 서울대 나오시고 인공지능을 공부하신 분이 저랑 감동근 교수님이 뭐 둘 다 뭐 도끼인 개끼이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정말 충격적인 게, 그 분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감동근 교수님이 잘못하지 않았대요. 그 상황이 그렇게 엄중하지가 않고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본인도 그다음에 공학 박사고 학자인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이게 여기까지 가는구나. 이게 그분들 다 그거거든요. 정의구현에 되게 힘쓰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 카르텔에 어떤 일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면은 보호하는 게 사람들의 본능이구나. 제가 정말 큰 걸 배웠습니다. 예? 거기에 어떤 또 무슨 큰 그룹을 이끄시면서 거기 댓글을 보니까 서울대 나오시고 되게 무슨 큰 그룹을 이끄시는 분인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감동근 교수는 사과해서 문제가 없대요. 어떤 사과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명이 더 나쁜 걸로 밝혀졌거든요. 왜냐면 해명 제가 페이스북에 써놨는데 타임라인도 20일 있다 고친 것도 저한테 발견되셨어요. 예? 그게 서울대 나오시고 어떤 큰 독서 모임의 수장이신 분이 그거를 해명을 했다고 하시고 저보고 쓰레기래요. 제가 몰아갔대요. 그 다음에 감동근 교수는 책은 문제되지 않고 제 사실은 허위 사실이고 소송과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에 제가 문제가 된대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정의를 추구하시면서 큰 모임을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이 그런 그룹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의 구현을 하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하니까 어느 부문에서는 여러분 인생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할게요. 우리가 예전에는 걸어 다니다가 말을 타다가 자동차를 타는 것처럼 핸드폰을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SNS로 연결되는 거는 이게 부작용도 있지만 긍정적인 작용도 많습니다. 그걸 안 쓰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요즘 환경은 SNS고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패친으로 두냐, 어떤 사람의 유튜브를 구독하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큰 영향을 줄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제주도에서 감동근 교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동근 교수는 저희의 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살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입니다. 근데 이제 해프닝이라고 해서 그래 맞아 엄만하게 합의야 그럴 해프닝은 아니고, 당연히 사과를 하면 받을 용의가 있고 진짜 진정으로 사과해주면 박수 쳐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용기 있는 행동이고 또 좋은 본보기가 될 거니까요. 그 다음에 감동근 교수님이 허위 사실을 통해서 얻은 이권에 대해서는 사회의 판단을 받으셔야지 저희의 판단을 받으신 문제는 아니에요. 저희가 무슨 사법부가 아니에요. 저희의 적은 감동근 교수인 적이 한 번도 없고, 제가 마지막 정말 고 작가님이랑 공식 성명에서 더 충격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동근 교수를 얼마나 아꼈었는지.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고, 그러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큰 제가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운명 속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적은 뭐냐면은 나쁜 의식 수준, 낮은 문해력입니다. 어떤 무형적인 것들이에요. 잘못된 법, 잘못된 문화, 이런 게 우리의 적이지 어떤 개인은 우리의 적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예? 우리의 의식 수준을 올리는 게 우리가 진정하게 갈 일이지,
감동근 교수가 만약에 제 적이었다면 제가 바로 소송을 걸었겠죠. 법무 검토 끝났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는 소송에 가지 않을 거예요. 누가 봐도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가 맞는데 저희는 소송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왜? 감동근 교수 개인은 저희의 적이 아니에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대응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 졸꾸러기 진짜 커뮤니티가 얼마나 대단한 커뮤니티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쓱 쓰셨는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따로 있나요? 이렇게 이런 사건을 통해 케이스 스터디를 끌어내면 대박이죠. 이게 여러분 정말로 MBA급 댓글이에요. 일반인들은 이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안 보시니까 뭔지 모르죠. 하버드 비즈니스 보려면 돈 많이 내야 돼요, 여러분. 몇만 원 내야 돼요, 몇만 원. 그 다음에 케이스 스터디라는 건 MBA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 중에서는 이게 케이스 스터디라는 것도 알고 있는 수준 높은 분들이 지금 되게 많아. 내가 소름이 돋았어. 생각보다 더 똑똑하시네. 이게 소름이 돋았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랑 우리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몰라서 운이 나쁘게 좀 나쁜 환경에서 태어난 분들을 우리라는 공동체 운명으로 끌어들여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게 하는 게 제 임무고, 갑자기 또 울컥하네, 제 사명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이 영상에 따봉 한번 눌러 주십시오.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랑 비슷한 사고방식을 하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평소에 샤이 신영준이 많거든요. 샤이 신영준 분도 손가락 근육에 용기를 가지시고 따봉 한 번만 눌러주시죠. 제가 신박사TV에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따봉 구걸일 겁니다. 아무튼 진심으로 전 장혜강 선생님 정말 고맙고 미안하고, 진짜 그걸 뒤에서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 가서 댓글 쓰니까 거의 비이성 지지자들한테 감동근 교수를 가장 보호를 열심히 하려는 사람이었는데 합리적인 방안에서 욕먹는 거 보면서 너무 미안했고, 그 다음에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너무 똑똑하게 글 쓰신 분들 많아요. 칭찬 너무 해드리고 싶어. 문해력이 이 정도로 올라갔구나,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뭐 안드로메다 차이다, 일반인들이랑. 그걸 느끼면서 제가 감동도 많이 받았고, 나도 이제 뒤처지지 않게 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올라가자마자 저희 아파트에 운이 좋게 작은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 돈 내야 되거든요. 빨리 돈 내고 끊어야겠다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또 만나요.